안녕하세요. 모두텍스TV 이래현 세무사입니다. 혹시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식에게 조금이라도 더 일찍 재산을 물려주고 싶은데 증여세를 한 번에 낼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상속세가 엄청날 텐데 세금 낼 현금이 없어서 추억이 가득한 또는 투자 가치가 높은 집을 팔아야 하나 밤잠을 설치고 있어요. 재산을 이전하면 세금을 내야 한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 현금으로 한 번에 납부하는 것이 정말 큰 부담이 되시죠? 특히 오랜 기간 모아온 소중한 재산은 부동산과 같은 현물의 형태로 저장되는 게 당연한데 세금은 짧은 기간 내에 현금으로 내야 하니 답답하시죠?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걱정이 크게 줄어들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늘은 세법에서 정한 아주 유용한 납부 편의제도 4가지를 쉽고 명쾌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바로 분납, 납부기한 연장, 연부연납, 그리고 물납입니다. 이 4가지를 잘 활용하면 당장 현금이 충분하지 않더라도 세금 걱정 없이 증여와 상속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그럼 4가지 핵심 제도를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상속세든 증여세든 모든 세금은 원칙적으로 정해진 기한 내에 현금으로 한 번에 내야 합니다. 이걸 현금 납부 또는 일시 납부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고액의 세금을 한 번에 내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첫 번째 해결책은 바로 분납입니다. 말 그대로 세금을 나누어 내는 제도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세금의 일부를 정해진 납부 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나누어서 내는 것을 허용해주는 제도입니다. 2달짜리 무이자 할부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분납을 신청하려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내야 할 세금이 1,000만 원을 초과할 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야 할 세금이 1,000만 원을 초과하고 2,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그리고 내야 할 세금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내야 할 세금의 절반을 2개월 뒤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증여세가 3,000만 원이라면 최소 1,500만 원을 본래의 납부 기한에 먼저 내고 나머지 1,500만 원을 2개월 뒤에 낼 수 있습니다. 분납은 2개월이라는 짧은 기간만 납부를 늦춰주는 제도이긴 하지만 급하게 현금을 마련해야 하는 분들에게는 숨통을 틔워주는 고마운 제도입니다. 두 번째 해결책은 납부기한 연장입니다. 누구나 이용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특별한 사유가 발생해서 세금을 제때 내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납부기한 자체를 최대 9개월까지 늘려주는 제도입니다.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화재, 재난, 납세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등 납세자가 예측할 수 없었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해야 합니다. 납부기한 연장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다만 납부기한을 6개월 이상 연장하는 경우에는 7개월이 되는 달부터 매월 3분의 1 이상의 세금을 수납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예상치 못한 재해나 사고 등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만 적용되지만 알고 있다면 정말 위급할 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때는 납부 금액에 따라서 부동산, 예금 등 세금을 대신할 수 있는 재산을 담보로 맡기는 납세 담보를 제공해야 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의 핵심입니다. 증여세와 상속세 납부 걱정으로 밤잠을 설치는 분들에게 가장 유용한 제도인 연부연납을 소개합니다. 연부연납은 증여세나 상속세를 5년부터 최대 20년까지 긴 기간에 걸쳐서 매년 나누어 내는 제도입니다. 가업승계 등 특별한 케이스를 제외하면 증여세는 최대 5년, 상속세는 최대 10년까지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원칙적인 납부 기한에는 매년 증여세는 6분의 1, 상속세는 11분의 1씩 납부하면 되므로 증여나 상속 계획을 세우실 때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연부연납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내야 할 세금이 2,000만 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연부연납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납세 담보를 반드시 제공하셔야 됩니다. 연부연납은 국가의 세금을 할부로 나누어 내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은행 대출이나 카드 할부의 이자처럼 연부연납 기간 동안 일정 비율의 이자 성격의 가산금이 붙는다는 점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촬영일 현재 연부연납 가산금 계산 시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3.1%이며 이 이자율은 매년 연부연납 금액 납입 시에 법정 이자율에 따라 변동되는 변동이자율입니다. 연부연납은 이 이자 성격의 가산금을 납부할 금액에 합쳐서 매년 상속세 납부 기한일에 납부해야 합니다. 연부연납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분납을 중복해서 적용하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연부연납은 세금을 길게 나눠낼 수 있다는 엄청난 장점이 있지만 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자금 계획을 전문가와 꼼꼼히 상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마지막 4번째 해결책입니다. 현금 납부의 원칙의 예외 중 최후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물납입니다. 세금 낼 현금이 정말 없을 때 현금 대신 상속 또는 수유자가 증여받은 부동산이나 유가증권 등으로 세금을 대신 내는 제도입니다. 물납은 상속세에서만 허용됩니다. 물납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상속세 납부세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해야 하고 상속 재산 중에 현금화하기 어려운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비율이 전체 상속 재산의 50%를 초과해야 합니다. 현금화가
어려운 유가증권을 말하므로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이나 채권 등은 물납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현금이나 예금 등 다른 재산으로 납부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돼야 합니다. 물납으로 제출하는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무서가 정한 순서에 따라 매각이 용이한 재산을 우선 납부해야 하고, 상속세 납부세액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대한 납부세액과 상속세 납부세액에서 현금이나 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을 포함한 금융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 중에 적은 금액 한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물납은 일반적으로 상속세 신고 시에 평가한 금액으로 수납이 인정되므로 제대로 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물납은 세무서에서 관리할 재산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심사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환금성이 떨어지는 재산, 예를 들면 개발 제한 구역 내의 토지 같은 거, 이런 거는 물납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물납은 현금이 전혀 없을 때 유일한 해결책이지만 허가가 쉽지 않고 내가 원하는 가격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드시 연부연납 등을 먼저 고려하시고 물납은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오늘은 상속세와 증여세, 현금 납부의 부담을 덜어줄 4가지 유용한 제도, 분납, 납부기한 연장, 연부연납, 물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제도들은 잘 이용하면 재산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에게 안전하고 계획적인 재산 이전을 가능하게 하는 법이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각 제도는 신청기한이 있고 복잡한 요건이 따르며 납세담보의 제공 등 혼자 진행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상속이나 증여를 계획 중이라면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 외에도 일정한 수수료가 발생되긴 하지만 신용카드를 활용해서 납부기한 연장 효과를 내는 방법, 그리고 납세담보 제공 절차나 재산 선택 등의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도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전문 세무사가 있는 모두텍스와 상담해서 어떤 제도를 이용하면 계획을 실현할 수 있을지 꼼꼼히 계획을 세워보세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세금 걱정을 더는데 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링크를 통해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두텍스TV 이리온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